활용공추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이 공식 카페에서 저희 이제 최근에 무방을 지금 새롭게 다시 개설을 했는데, 이제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링크가 있으니까 그거 클릭하시면 이제 바로 지금부터는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주식시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뭐 하반기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최근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영상들을 보시면 어느 정도 하반기 윤곽들은 조금씩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반기 영상, 그러니까 하반기 예상들 분석돼 있는 내용들 이렇게 잘 보시면서 혼자 어느 정도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잘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 저희 이 텔레그램 정기 구독방 같은 경우에서 아마 조금 더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실시간적인 뉴스 정보, 전일 정보,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 전체 시장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얘기, 그날 시장의 상황에 대한 얘기 등등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조금 더 이 중요한 고급 정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많이 올려드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혼자 매매가 어려우시거나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VIP 방에서도 지금 새롭게 이제 이 시장 어려운 구간을 조금씩 벗어나면서 아마 이 구간이 지나도 난이도는 좀 꽤 높아질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7월 8일 금요일 오전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이틀 연속 지금 시장의 반등이 제법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관련된 얘기 좀 드려보고,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어떤 방식을 좀 취해야 될지 이제 이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어제도 강한 모습이 나오면서 일단 11,300포인트 지지 테스트 없이 하루 돌파 테스트 나온 이후에 바로 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시장 뭐 경제 지표 나온 것들 좀 보면 무역 수지 5월 무역 수지가 나왔는데, 일단은 적자 폭이 좀 줄기는 했습니다. 적자 폭이 좀 줄었는데 수출은 조금 늘었지만 수입이 조금 줄면서, 그러니까 준 게 아니라 조금 덜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일단 무역 수지 적자를 좀 줄였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연속 건수, 4주 평균 건수 등을 고려해 보면 계속해서 최근 수치는 아직까지 견조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들은 충분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대량 해고자 지수가 나온 걸 보면요. 일단은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조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치가 좀 나왔습니다. 조금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조금 중요도가 높게 보고 있는 애틀란타 연은이 보고 있는 GDP 예상치. 직전에 마이너스 2.1%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확대되면서 시장 또 한번 크게 흔들렸었잖아요. 그랬는데 일단은 그 직전치가 마이너스 2.1%였는데 마이너스 2.1% 역성장을 얘기했는데, 일단은 어제 나온 걸로는 마이너스 1.9%로 역성장은 맞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두 분기 연속 그 역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경기 침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시장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그리고 이제 시장 반등에 조금 더 이 힘을 지금 실어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어제 보면요 국제유가 올랐고요, 그다음 국채금리 올랐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강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뭐 안 맞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 몇 가지를 보면 일단은 어제 연준 위원들 중에 뭐 어제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요즘 많이 이 중요도가 올라가신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 기존의 발언 그대로 했는데 기준금리 3.5% 연말까지 올리는 거 계속해서 지지해. 요번에 7월 달에 0.75%포인트 75bp 올리는 거 맞다라고 생각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했던 내용이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계속 지금 시장에서 요즘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뭐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GDP는 성장률이 지금 분명히 둔화되고 있는 게 맞는데 GDP는 국내 총생산이잖아요. 국내에서 생산되는 거. 뭐 쉽게 얘기하면 국내 총생산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요. 유현진 선수나 지금 김하성 선수나 손흥민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돈을 이제 미국이나 영국에서 벌잖아요. 이건 국내 총생산 즉 GDP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뭐 이제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GNP에만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미국의 국내 총생산은 지금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건 맞는데 BDI라고 해서 국민소득입니다. 국민소득은 지금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이건 노동시장, 고용시장이 충분히 견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현재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시장의 상황을 현재 상황을 더 잘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미국 경제 올해 뭐 문제 없어 성장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들이 나오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여전하구나. 지금 아직까지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보고 있는 부분은 미국 경제의 둔화, 침체 우려 굉장히 많이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위원들이 그 정도까지 일단 뭐 강하게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생각보다 경기 침체가 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었고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도 일단 요번 미국 경제 견고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번 7월 75bp, 9월 50bp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베이비 스텝에 대한 얘기를 논의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경제 지표 보고 이런 정도 기존의 시각 그대로 발표를 했고요. 두 분 다 매파니까 일단 발표를 했는데 특히 이제 블라드 총재가 GDI를 얘기하면서 시장에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나름대로 논리적인 부분이 좀 있는데 미국 경제 생각보다 좀 침체로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이 조금 더 괜찮은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착륙 가능성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 어제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 가솔린 재고가 감소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드라이빙 시즌을 맞아서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어제 중국에서 이제 경기 부양책이 또 발표가 되면서 인프라 쪽으로 해서 경기 부양책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석유 수요는 더욱더 견조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어 이런 논리로 인해서 다시 이제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최근 이제 급격한 이 하락세가 조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조정세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 매수도 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가격도 일단 재고가 급감했다는 소식에 어제 급등이 좀 나왔고요. 뭐 더군다나 지금 이상 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전력 사용량이 뭐 우리나라도 지금 연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 역시 마찬가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어제 일단 미국 시장의 상승 뭐 대부분 섹터들 다 상승을 했습니다만 특히 상승을 주도했던 섹터가 반도체 섹터와 자동차 섹터, 특히 전기차 섹터들이었는데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이제 그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삼성전자 어제 급반등이 좀 나왔잖아요. 이제 컨센에 못 미치는 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견조한 실적이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 쪽이 지금 디램 쪽은 올해 말까지 좀 가격 하락이 진행될 수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고 메모리는 아직 견조해라는 쪽의 얘기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 삼성전자가 올랐던 거에 대한 어떤 그 합당성 이런 부분을 좀 부여받으면서 미국의 이 반도체 섹터들도 조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수요 부진이 예상돼라고 얘기하면서 공급을 그러면 줄일 거야라고 바로 대응을 했잖아요. 삼성전자 역시 그렇게 갈 거야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충전소 건설을 더욱더 늘리겠다. 그리고 충전 요금을 인하하겠다. 국제 유가 올라가고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거야라고 하는 논리들이 나오면서 일단 좀 반등을 좀 강하게 줬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사실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못했습니다. 조금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11,300포인트의 지지를 확인하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 조금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4일 연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오늘 고용보고서 발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적당하게 둔화되게 나와야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 나오고 있는 지표들을 분석을 해보면 적당하게 둔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게 나오면 쇼크가 될 것이고 너무 잘 나오게 되면 경고하니까 금리 인상 속도 그대로 갈 것이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적당하게 둔화되는 움직임이 나와야 하는데 최근 2, 3주간 나오고 있는 지표들을 분석을 해봤었을 때는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적당한 둔화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서 일단 이 부분은 시장에서 조금은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무게를 좀 두고 있다. 그동안 계속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제 이렇게 올랐다라는 건 만약 오늘 우호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약간의 반등세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거고 요 박스권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뭐 만약에 오늘 조정을 조금 줄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4일 연속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쉬어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CPI가 발표가 되잖아요. 물론 지금 CPI도 현재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꺾이면서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줄 거야 라고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시장도 지금 어느 정도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요즘 지표들이 예상치와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변수들이 워낙 많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오늘 이 고용 지표를 잘 넘어가면서 하단을 제한시켜주는 정도, 그래서 다지기 하는 정도,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주면 아마 이후에 다음 주 초반에 조정이 조금 나올 때 조정폭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을 거고요. 일단 뭐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CPI 발표 이후부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CPI 발표 이후에 직후에는 조금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뒤부터는 조금 이제 다지기를 하면서 좀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시장이 나올 가능성 그동안 말씀드렸던 그런 흐름들이 예상이 됩니다. 자,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일단 오늘 갭상승 출발 이후에 오전 초반 매물 소화 가능성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방에 계시는 분들한테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조금 진행된 이후 반등이 좀 강하게 또 진행이 됐고 지금 그 반등을 또 소화해주는 형태의 횡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눌릴 수도 있어요. 눌릴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지금 외국인들 코스피 매수 중인데 뭐 매수량 얼마 안 됩니다. 코스닥은 매도 폭을 지금 계속 조금씩 줄여가고 있고요. 선물은 매수 우위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네, 제가 요게 한 10분 전까지만 해도 선물 같은 경우 매도 우위였는데 매도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매수도 뭐 이거보다 훨씬 적었고요. 코스피도 했는데 오늘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게 외국인들이 매도를 더 이상 하지 않으니까 미국 시장 올라오면서 약간의 투심이 진짜 개미 눈물만큼 투심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더 이상 매도는 하지 않고 있어. 매도가 좀 제한적이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시장 반등을 이끌어내고 있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지금 조금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동안 요 며칠 계속 수급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아마 반작용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조금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지금 다시 이 코로나의 확산세가 다시 지금 좀 강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관련주들 지금 조금 움직임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폐배터리 관련주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뉴스가 나왔던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철도 관련주들
조금 괜찮은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 관련주들 괜찮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영상 컨텐츠 섹터들도 괜찮은 모습들이 조금 나오고 있고요. 자, 현재 외국인들 매수인 종목들 보게 되면 LG화학,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현대모비스 정도 눈에 띄는데 삼성전자 지금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삼성전자 어제 매수가 괜찮았잖아요. 삼성전자가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는 한국 시장으로 들어온다라는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 계속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매도 상위 쪽에서는 의미 있는 매도가 나오고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LNF, 노터스, 위메이드, 에코프로빔, G2파워 정도 눈에 띄는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안랩, 셀트리온 제약, 알테오젠, 한국 BNC, 심텍 정도가 매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까지 얘기를 좀 드리고 이제 다음 말씀을 좀 드려보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일단은 위로 이렇게 1.8%, 어제 기준으로 상승률 1.8% 이상에서 마감해주면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그 위에서 마감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에 대한 보상을 지금 받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이 위에 머리 위에 지금 21선 내려오는 각도 지금 제법 좀 있습니다. 아마 2410포인트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이 21선에서는 일단 한번 제약이 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요. 이 이후에 아마 고용보고서 이후 다음 주 초반 일단 CPI를 앞두고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아마 제가 지금 계속 6월 말부터 6월 하순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바닥에 대한 신호들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아직까지는 확인을 좀 더 해야 합니다만 바닥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6월 말부터 지금까지 어제까지 계속 드렸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놓고 따져봤었을 때 다음 주 초반에 이 조정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예상대로 오늘 밤 고용보고서 다음 주 CPI까지만 제대로 예상한 대로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 차례 살짝 눌림 이후에 다시 반등이 조금은 나오게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반등 이후부터는 이제 박스권 흐름을 통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분명히 시장의 난이도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이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제목에도 올려드렸던 부분이 어제도 반등이 좀 나왔고 오늘도 반등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등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제법 강도도 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이제 바닥 나왔어. 이제부터 출발 고! 하고 빨간불 들어왔다고 불나방처럼 들어가지는 말자. 단타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 단타가 아니시라면 귀신같이 단타를 잘 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시라면 시장에서 개인들이 자꾸 바닥을 찾으려고 합니다. 바닥을 찾으려고 그래요. 아마 제 영상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종목 영상들을 올려드리면 이 자리에서 걸릴 겁니다. 이 자리에서 지지받을 겁니다. 라고 했었을 때 확률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대체적으로 걸릴 자리, 뭐 지지받을 자리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그 자리 그 자리를 찍고 움직이는 경우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바닥 또는 머리 꼭대기 못 찾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확률이 맞아 들어가고 있는 그 상황들이 조금 더 많을 뿐인 거지 이거 100% 바닥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마 지구상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전문가도 시장 종목 바닥과 머리 꼭대기를 정확하게 찍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얼마나 높은 확률을 보이느냐의 문제인데 더군다나 지금 요즘 시장 상황이 워낙 변수들도 많고 수급적인 부분에 의해서 변화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바닥을 정확하게 얘기하기에는 되게 한계가 있고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제가 일전에
요때부터 그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이제 바닥에 거의 가까워져 가고 있다. 여기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찍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6월처럼 이런 급락세는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거 찍었을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요걸 찍었기 때문에 바닥이 나왔을 가능성은 높지만 아직까지는 확인해야 할 지표들이 더 있다. 오늘까지도 계속 제가 지표들을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희 같은 사람들도 바닥을 찾아서 매수하기보다는 무릎에 가까우면 매수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물며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발바닥을 찾으시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이 실패로 매매가 연결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막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불나방처럼 달려들게 되면 결국 불나방의 끝은 빛에 타 죽는 거잖아요. 이카루스의 날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들 생각해 보시고 마음의 좀 여유를 가지시고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시각에서는 오늘까지 반등 나와도 아직까지는 시장 완전 바닥권에 있는 건 맞습니다. 좀 과도한 하락이 진행됐던 상황인 거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와도 무릎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할 거 확인하고 다음 주 초반에 조금 눌림 나오니까 눌림 나오는 그 상황에서 CPI 정도까지는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것 같다. 제가 일전에 그 6월 말부터 이제부터 서서히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다음 상황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영상을 올려드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준비하시는 게 좀 준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좀 해놓으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내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내 종목에 대한 판단 이 부분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시간들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는 게 필요한 것이지 지금 이거 시장 막 올라가 하고 그냥 빨간불에 막 매수를 하다 보면 결국은 또 조정 왔었을 때 지금 상황에서 또 조정이 와가지고 밀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 얼마 안 밀려도 심리적 데미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까지 1년 넘게 이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또 지레 겁먹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공포스러운 상황이 지레 나올 수 있어서 또 그러면 손절이 나올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전을 확인하고 무릎에서 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전 말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